안녕하세요. 그로우맘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매년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쯤에 조직을 바꾸고 인사 발령을 내요. 이런 인사 발령 시즌에는 분위기가 완전 뒤숭숭해요. 왜냐하면 곧 회사에서 나가야 할 사람들이 정해지거든요. 바로 권고사직이에요. 조직이 새로 구성되는데 조직도에 이름이 없는 거죠. 회사에서는 법에 걸리니까 직접적으로 해고는 못하고 조직도에서 제3자를 제외하면서 스스로 나가게끔 해요. 그런데 정말 일을 잘한다고 해서 안 잘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착한 사람이어도 회사 내부에서의 정치질에 밀리거나 윗사람들한테 잘 못 보이거나 조용히 일만 해서 존재감이 너무 없으면 그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안 잘리고 진급하면서 임원이 되면 달라질까요? 임원은 사실 계약직이라서 해고가 더 쉬워요. 결국은 내가 스스로 퇴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끝은 너무 허무하고 슬프게 마무리되는, 제가 회사 10년 넘게 다니면서 보았던 건 바로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매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대상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워킹맘은 더 쉬운 대상자가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회사는 정으로 움직이는 게 많아요. 같이 야근하고 같이 밥 먹고 술 많이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할수록 더 정이 가고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워킹맘은 항상 칼퇴해야 하고 회식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진급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의 자기 개발은 완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평생 회사 다닐 일은 없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워킹맘들은 그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자기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2의 직업을 준비하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언젠가는 퇴사를 하게 될 거예요. 퇴사를 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자유가 돼서 좋겠지만 당장의 수입이 없어지고 내가 뭘 해야 할지 정해두지 않았다면 한 달만 지나도 초조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진급 누락을 3번 한 후에 깨달았어요. 많은 선배들의 공구사직 소식을 들었지만 저와 직접적인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급을 계속 누락하다 보니 당장 나한테도 권고사직이라는 상황이 올까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준비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계속 회사만 다녀봐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오래 했어도 전문직, 연구직이 아니니 내세울 만한 경력이 솔직히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업계로는 이직하기가 싫었어요. 어차피 이직해도 회사 생활은 똑같거든요. 괜히 새로운 곳에 적응한다고 제 에너지만 더 써야 할 게 뻔해요. 이제는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고 싶지도 않고 하기 싫은 업무를 억지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유튜브를 보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현실을 파악해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일단은 혼자 카페에 가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씩 써봤어요. 잘하는 걸 쓰면 더 좋았겠지만 솔직히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봤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풀 때 주로 뭘 하지? 그게 제가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요리하는 거, 맛집 가는 거,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너무 재밌고 다른 생각도 안 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나씩 써보고 부수입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쁜 나의 일상생활 안에서 꾸준히 새로운 것을 하려면 돈이 먼저 돼야 하거든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작게라도 있어야 성취감을 느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내 현실 파악하기. 회사 일과 육아를 하면서 내 시간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육퇴 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해요. 밤 늦게까지 하면서 잠을 줄이면 건강이 망가지니까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저처럼 워킹맘이었다가 블로그를 하게 되고 강의까지 하는 분을 보게 되었어요. 삼성전자 다니다가 결국 육아 때문에 퇴사하신 분인데 퇴사하고 육아하면서 돈도 잘 버는 걸 보니 진짜 부러웠어요. 보통의 저였으면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럽다고 비교만 하고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할 거야. 원래 글을 잘 썼겠지. 그런 생각만 하면서 멈췄을 텐데 비교만 해서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롤모델로 삼고 따라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인플루언서가 되고 협찬을 받게 되고 월 100만 원의 부수입을 얻게 되었어요. 어렵게만 느껴졌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블로그였는데 일단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아직 블로그가 저의 다음 직업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회사를 잘려도 뭐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 스트레스도 확 줄게 되었어요. 보고할 때마다 말실수를 할까봐 조마조마하고 내 생각을 잘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임원한테도 보고하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퇴사하면 동네 아저씨니까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연차를 쓰거나 퇴근을 일찍 할 때도 확실히 눈치를 덜 보게 되었어요. 어차피 이 회사 평생 다닐 것도 아니고 당장 내일 회사 잘려도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회사원이라면 뭐라도 준비해 두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기 개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내가 부럽다고 느꼈던 비교 대상을 찾아서 롤모델로 삼고 내가 좋아하는 걸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던 걸 일단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한 일이 내 생각을 바꾸게 될 거고 내 행동을 바꾸게 될 거고 큰 결과로 연결될